선생님이 거의 이거를 다 설명을 했는데 화면 녹화를 안 켜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게요. 다시 할게요. 자, 이 노래의 흐름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뭐 화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일련에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 특히나 자존심까지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 모든 걸 버리겠다는 것은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걸 얘기하겠죠. 그쵸?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이별을 거부했는데 그 이별 상황이 극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불렀거나 아니면은 상대 제2의 화자가 불렀거나 이연과 같은 어조가 나타났겠죠. 물론 적층성을 일단 제외하고 이 노래의 그냥 시상의 흐름만 따라가 보자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화자 입장에서는 슬프기도 슬프지만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님을 사랑하니까 님한테 화풀이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화는 어디다 풀어야 돼. 그럼 그 희생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사면에 등장하는 요 사공입니다. 색깔이 너무 사공입니다. 사공. 자, 그래서 사공한테 이 화자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여기 문법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고전 시가에서 이게 평서형으로 썼을 때 어색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뭐 니은다, 뭐뭐 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평서형으로 보기에 어색하다. 그러면 뭘 의심해봐야 되냐? 뭐뭐 하는가라는 의문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배를 내어 놓았다 사공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사공 같은 입장에서는 대동강이 당연히 넓으니까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을 건네주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너무 뜬금없이 논리적이지 않게 이 화자가 사공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미 그럼 잘 있어 라고 화자에게 얘기를 하고 배를 탔겠죠. 배를 타고 그럼 사공은 노를 저어서 강 건너편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비라도 걸어야지 사공이 배를 멈추고 이미 멀어져가는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봐 그런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사공은 뭐래? 하고 무심하게 다시 배를 저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위가 세졌어요. 내 가시, 너의 각시라고 하면은 지금 화자가 사공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의 각시는 사공의 아내를 얘기해요. 너의 각시가 럼난디, 음란한 줄 몰라서 10배, 가는 배에 연진다. 여기도 니은다가 나와 있죠? 의문형이 나와 있죠? 연진다. 언졌느냐? 그러니까 태웠느냐? 그럼 가는 배에 태운 게 누굽니까? 그렇죠. 내님이죠. 내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지금 네가 일하러 간 사이에 너희 부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가는 배에 내님을 태워서 나와 내님 사이를 갈라놓네 하고 이별의 이유를 사공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랑곳할 사공이 아니겠죠. 어떻게? 그냥 계속 배를 저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대동강이라는 장소가 나왔어요. 대동강. 그럼 대동강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대동강에서 이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별의 장소다. 자, 대동강 같은 경우에는요. 송인에서도 이별의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송인에서는 이별의 장소 외에 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별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10배 연진다 사공아. 자, 그러고 나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겠어요? 어떡하겠니? 이제 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임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사귀어봐서 아는데, 쟤를 잘 아는데, 쟤 분명히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구절을 노래했을 겁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누가? 이건 도치가 돼 있네요. 내님이 배를 타고
들어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여기 염려의 어조가 좀 보이는데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는 게 왜 문제일까? 그게 단순히 자연물로서의 꽃이 아니기 때문이죠. 꽃은 흔히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 꽃이라는 거는 이미 나를 떠나서, 화자 자신을 떠나서 가는 저쪽 장소, 대동강 건너편에 사는 다른 여자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미 대동강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것에 대한 걱정, 염려, 그리고 질투까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본문이 끝났고요. 화자는 서경에 사는 여인이고 화자를 이해하라. 이 부분 볼까요? 1년에서 3년은 자신을 떠난 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3년에는 어디요? 사공에게 시비를 걸면서까지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치? 2연에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떠나고 나서 그 이별을 좀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그 임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걱정해보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2연은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좀 이상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표현상 특징,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음률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 나난이라던가 아질가 같은 애들을 사용하고요. 경쾌한 리듬감을 더해주는 후렴구를 사용했습니다. 각 연마다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적층문학의 성격을 보이고요. 자, 이질적인 시상전개 1연은 서경노래로 소중한 것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이별은 극복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구슬노래에서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갑자기 내용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맹세를 하고 있고요. 3연에는 다시 1년의 화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미 강을 건너가도록 한 뱃사공에 대한 원망, 임에 대한 질투, 새로운 여자에 대한 질투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별이 화자에게 있어서 극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